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그래도 조금 플러스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경제 소식은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또 하라. 어제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던 GDP를 보여주면서 원래 한 1%인가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GDP가 공개된 후에 보합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는데 하지만 결국 또 시간 지나면서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빅테크가 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결국 메타, 마소,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등이 전부 다 2에서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느 정도 고평가 논란이 있는 빅테크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한인길이 GDP가 좋으면 뭐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왜 악재로 작용했냐? 그건 바로 아마도 기론들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가 좋다 이 말인즉슨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증시는 또다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10년물 금리는 잠잠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제닛 옐런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은 4.9%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옐런 장관은 미국의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국채는 왜 오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근 상승하고 있는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거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경제 회복력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벌어지는 국제적인 현상이며 경기 후퇴의 징후가 아닌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옐런 입장에서는 좋은 면만 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여러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해석을 꺼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결국은 한 2, 3개월 지나봐야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옐런의 말이 맞을지 아닐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마존 인텔의 실적 발표. 일단 둘 다 시간 내서 급등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결론이 나오겠죠. 아마존과 인텔이 숨겨진 구조대였을지 한번 저녁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3분기 매출이 컨센을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클라우드 사업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것 때문에 또 뭐 하락 마감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인텔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은 전년비 8% 감소하는 모습으로 아니 길이 이건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2020년 이후 처음으로 4분기에 매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주가는 무려 7.6%나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 반도체에게도 호재가 되길 바라며 오늘 저녁 미국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 공모주 잘 매도하셨나요? 자, 어제는 워트 그리고 오늘은 퀄리타스 반도체 이 두 개가 상장을 했고 아마도 다들 잘 매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기릿은 두 개 합쳐보니까 2만원 정도의 수익이 되더라고요. 기릿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무려 8개의 공모주가 온다고 하며 그래서 이걸 보니까 히릭과 저는 야 이거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진짜 일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깔끔하게 정리해서 어떤 걸 청약할지 말지 한번 또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일단 먼저 결과가 뜬 게 있네요. 화요일부터 수요일 다음 주 화수 공모주 중 하나인 BI 매트릭스라는 애가 있는데 요 녀석은 여러분들 꼭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수요 예측 경쟁은 981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13,000원에 확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관사가 희소성이 있는 주관사입니다. 바로 IBK투자증권인데 혹시나 이거는 없고 다른 계좌가 많다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참고로 다음 주에 공모주가 정말 많은데 필요한 증권사를 알려드리자면은 NH, 미래, 삼성, 대신, IBK, KB, 한투 그럴 일은 없긴
어렵긴 하겠지만 뭐 만약에 모두가 괜찮은 기업이라서 모두가 청약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증권사가 필요하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먼저 청약할 거는 BI 매트릭스 IBK 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속적인 확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럼피스킨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며 하루 만에 5곳의 한우, 젖소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럼피스킨은 47건이나 확진이 되었다고 하며 참고로 이 병은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정도 된다고 하네요. 다만 이제 이러한 럼피스킨 소식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사기에는 당연히 너무 늦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감염 아니면 무슨 병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서 두 번째 날 그때가 피크이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고 나면은 당연히 미끄럼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카카오가 매일매일 신저가는 내는 이 와중에 안 그래도 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죠. 최악의 상황에는 카카오뱅크까지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확인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악재가 나왔습니다. 바로 SM 인수 포기 가능성까지 나온다고 하며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뱅과는 조금 다르게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SM 지분을 매각하게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하지만 카카오가 지금 조금은 여론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압박을 통해서 스스로 팔게 만드는 그러한 시나리오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럴 일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 주식은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심리가 반영되는 카카오가 당장 주가가 급등하기는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분명 언젠가는 반전 시나리오 한 번은 써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갈수록 미뤄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중요한 소식이 될 수 있을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증시는 조금 혼란스러운 와중에 최근 많이 하락했던 2차 전지 중심으로 반등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다른 기업들은 데드캣 바운스다 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하지만 삼성 SDI 요 녀석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실적도 컨셉만큼 나왔고 역대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증권에서는 2차 전지 중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기업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성 SDI 요 녀석을 관심있게 보라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들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전기차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전망이 연일 나오며 2차 전지는 완전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실적 추정치였죠. 내년에 이만큼 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거 근데 까보니까 안 그럴 것 같아. 내년에 예상보다 더 낮을 것 같아. 요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 와중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추정치 변경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만큼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만큼은 괌에도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며 오늘 주가도 6%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오늘이 진짜 저점일지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에는 조금 무섭긴 하지만 일단 관종에는 넣어놓고 혹시나 여기서 바닥을 다져주는지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삼성 SDI가 바닥을 쳐주면은 다른 기업도 덩달아 같이 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부분이 나오면서 코스닥도 제발 바닥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너무 잔인해. 자, 벤츠마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를 꺼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시작한 출혈 경쟁 때문에 그 유명한 벤츠마저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앞으로도 나타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이 와중에 일부 업체들은 높은 생산비에도 불구하고 내연차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기는 매우 어렵고 결국 벤츠는 3분기 실적이 나빠졌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새삼스럽게 현대랑 기아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완성차 업계는 맨날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만 역대급 실적을 현재까지 써내고 있죠. 물론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데 현대차 기아만 잘 나가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목표가를 보도록 할까요? 현대차의 목표가를 한번 보자면은 최고 실적을 써낸 와중에 원래는 목표가가 28만원이었지만 26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아쉽죠?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은 매우 좋긴 한데 24년에는 글로벌 수요 둔화 가능성,
전기차 경쟁 심화 등 이러한 악재가 있다 보니까 결국 현대차 역대급 실적을 쓰지만 오늘 또 2%나 넘게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하락하니까 배당률이 장난 아닙니다. 현재 현대차는 5% 이상의 배당을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10%를 넘기는 배당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 배당 한번 받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마침 오늘 또 기아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호실적을 보여주며 현대차랑 기아는 사상 첫 연간 영업이익 20조 시대를 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제 실적이 좀 피크 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인지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 풀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배당 10% 받으러 가려다가 갑자기 주가가 한 5% 10% 빠져버리면은 야, 그거 남는 거 하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현대차도 이제 떨어지는 칼날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 녀석이 바닥을 치는지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LG생건 황제 몰라. 저 우리나라 황제죠 하면은 LG생건을 빼놓을 수 없겠죠. 21년까지만 하더라도 사고 나서 몇 달만 지나면은 무조건 오르는 주식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기업이었는데, 하지만 오늘 무려 20%나 급락하며 벌써 고점 대비 80% 넘게 폭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생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국 시장에서의 폭망이겠죠. 당연히 LG생건은 중국에서 잘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 플러스 중국에서의 인기 하락 등으로 인해 정말 놀랍게도 중국 법인이 적자까지 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 쇼크가 나오며 오늘 하루만 20%를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여기가 바닥일지 아니면 새로운 지하실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소카, 롯데렌탈 경쟁 의사 없음. 자, 최근 들어 소카가 뭔가 이상한 급등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최근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로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야, 이거 경영권 분쟁 아니냐 라고 의심한 이유는 소카의 대표가 최근 13일부터 24일까지 갑자기 소카 지분 약 65만 주 2%에 가까운 물량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롯데렌탈이랑 이거 경영권 분쟁하는 건가 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소카의 대표와 롯데렌탈은 지분 차이가 1.99밖에 안 나는 사실상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 소카가 갑자기 뭐 주식을 사자 이런 소문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롯데렌탈은 경영권 분쟁설에 대해서 당연히 선을 그으며 2대 주주로서 고민과 활동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과열된 장내 매수 경쟁에도 동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도 말하니까 결국 소카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주식시장 내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항상 이러한 뭐 나쁜 거 말고 좋은 기회는 기르분들이 투자한 종목에 그런 것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AI 의료기기 건강보험 첫 적용. 자, AI 기술로 뇌졸중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이 드디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상용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되며 앞으로 AI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겠구나라는 얘기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의료기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니까 아니 길이 급여랑 비급여가 뭐가 다르냐 하고 봤더니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건보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비급여로는 분류가 되어야만 의료적 필요성을 인정받은 셈이 되고, 그러니까 뭐 중간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향후 현장에서 활용되고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 AI 의료 관련주가 막 쭉쭉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기술은 JLK가 개발한 기술로 오늘 왼쪽에 보다시피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다른 의료 AI주도 그 기대감을 받고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당정 마약 근절 협의회 연다. 자, 요즘 마약 때문에 조금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정이 다음 주 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범죄 근절과 재활 치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약 문제에 대한 여러 내용을 검토하고 해외 유입 차단과 단속, 처벌, 재활 등 입체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마약 검사나 치료에 관련된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인벤티지랩 이러한 기업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노후를 준비합시다. 통계청의 연금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862만 명 중
777만 명은 그러니까 90%죠. 한 개 이상의 공적, 사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기르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셨다면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65세 이상의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개인의 적정 생활비는 월 177만 원이라고 하니까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의 세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지금의 청년층,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20대는 무려 40%나 되며 근데 뭐 20대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봤더니 그래도 30대에서 50대는 무려 20%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85만 명인데 연금을 준비하지 않은 50대가 135만 명, 40대가 120만 명으로 그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노후 준비에 대한 심각한 구멍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기름들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노후 준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할지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축의금 이야기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자, 결혼식에 참석할 때가 되면은 괜시리 축의금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KB국민카드에서 관련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봤더니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여기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5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고요. 그래도 5만원에서 10만원은 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44%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친한 사이,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사이라면은 52%가 5만원에서 10만원을 택했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도 29%나 되었다고 하네요. 다만 기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야, 요즘 5만원 하면 안 돼. 그 식사비가 그냥 5만원이 넘더만. 요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막상 되면은 직접 가서 또 돈을 더 내긴 해야 되지만 차라리 그냥 가서 10만원 내고 그런 거보다는 안 가고 그냥 5만원 보내는 게 서로서로 좋지 않냐 뭐 요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물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이러한 축의금 부담도 갈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마통금리가 7%. 야, 진짜 끔찍한 금리네요. 인터넷 전문 은행의 평균 마통금리가 7%를 넘는다고 합니다. 8월 기준 K뱅크는 7.18%, 카카오뱅크는 7.08%고 시중은행은 얼만가 봤더니 평균 5% 중후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10%가 넘는 마통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금리가 상승한 거는 뭐 기름들이 아시는 은행의 조달 비용 상승, 가계빚 억제 정책을 반영하다 보니까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렇게 비싼 마통 금리라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올 수밖에 없겠죠. 다음입니다. 엔화 언제 올라갈까? 자, 엔화가 떨어지면서 환차익을 노리고 엔테크에 나섰던 사람들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여전히 여기서 머무르고 있어서 이거 내가 산 엔화 이거 어떡하냐 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엔화가 앞으로 언제 오를지 예측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그래도 연말 이후 내년 초가 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하게도 지금 현재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당연히 사람들이 엔화를 원할까요? 미국의 달러를 원할까요? 달러를 원할 수밖에 없겠죠. 엔화 절하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일본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일본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2월에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고 아마도 일본도 정책 수정 움직임 결국은 뭐 금리를 올리던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쓰던지 그런 식으로 움직임에 나서지 않겠나 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전망이 맞다면은 엔테크를 한다면은 올해 12월 그 정도쯤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 청약을 앞두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 이제는 흥행 가능성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 멀티플이 높아 청약이 철회된 서울보증보험 요 친구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진단을 내렸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몸값이 높은 와중에 최근 들어 2차전지 기업들 엄청난 하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와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게 절대 싼 가격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확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수요 예측이 시작되는데 어떤 결과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소득자 건보료 오르나?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보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억을 버는 사람이나 10억을 버는 사람이 똑같이 391만 원을 낸다고 하죠. 참고로 얼마 전에 저 기리씨 방송인 김구라 씨가 최대치를 낸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최대치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3,300명만 지역 가입자로 최대치를 내고 직장 가입자는 3,800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상한선을 없애자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있었다고 하며, 물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어차피 7,000명이면 얼마 안 되겠구만 하고 봤는데, 그런데 상한선이 없어지면 무려 1년에 1조 원 가까이 더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보료, 국민연금이랑 비슷하죠. 최대치가 정해져 있는데 과연 건보료 이제 최대치가 없어질지 한번 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셨습니다. 빠이요.